안녕하세요. 박창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토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공동 창업자분들께 정말 너무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짧게 강의보다는 클로징으로 두 가지 탑 시크릿, 정말 비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리고 오늘 미팅 지금 가는 시간 아니거든요. 제가 짧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ACN을 만난 지가 8년 몇 개월쯤 됐고요. 또 6년 전에 한 6년 차에 지금 SVP가 됐습니다. 정말 한 5년 몇 개월 전에, 6년 가까이 전에 제 월 수입이 10만 원밖에 안 됐던 ACN에서 작은 수입이 한 6년 전쯤에 월 1억이라는 수입이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입을 한 5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ACN은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밀은 뭐냐라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게 되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우리가 좀 더 승부하기 위해서 정말 감사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거,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하나 물어볼게요. 통장 잔고라는 게 있잖아요. 통장 잔고에 작은 감사한 마음이 하나 생기면 10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만약에 큰 감사한 마음이 하나 생긴다면 통장에 100만 원이 적립된다면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그 감사함이라는 걸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배웠거든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고, 감사한 만큼 우리가 부자가 됩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감사함을 잃어버린다라면 절대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올바르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생각해 본다라면 딱 하나 빠진 게 뭐가 빠진다라면 그 사람 인생에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처음 배울 때 제 멘토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부자였던 분이시고 제약회사에 CEO로 있었던 분이신데 자기 주변에 부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5년, 10년 지나가 만나게 되면 그 부자들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부자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라고. 저는 그때 가난했던 사람이라서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야기하시기를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큰 부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다랍니다. 부자들이 망하는 이유가 그게 뭐냐라면 가난을 잊어버려서 그렇다랍니다. 가난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면 본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모른다라면 그 부가 자기 게 아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못 되냐라면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삶을 더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해지게 되고 더 많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릇 사이즈가 있다는 겁니다. 그릇이라는 말 알죠? 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릇을 키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본인의 그릇 사이즈를 키워라는 말이 있는데 그 그릇이 뭐냐라면 감사함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멘토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감사한 만큼 가진다라고. 부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ACN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ACN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ACN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라면 그분들은 그 부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가진 것 모두를 다 잊어버린다라는,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려야 될 주제가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성공의 수레라는 내용입니다. 뭐를 담는다 생각하십니까? 그 수레에다가요. 그 수레에다가요? 저 수레에다가 성공을 이렇게 끌고 간다 본다라면 그 수레에다가 뭘 담냐라면 비전과 꿈을 담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비전과 꿈이 담긴다라면 그 수레를 정상까지 원하는 목표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고요. 양가의 수레의 두 개가 뭐냐라면 people,
한쪽이 플랜, 한쪽이 프로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성공의 수레바퀴가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성공하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꿈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정직하고 정말 올바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피플이고 펄슨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성공하고 우리가 고객을 만들어내고 돈을 벌기 위한 프로덕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있어야지만이 매출이 있는 거고 매출이 있어야지만이 수입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뭐 도요타든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간에 모든 사업 모델은 고객을 노리는 겁니다. 주유소 갈 때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늘어나야지만이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고객이 늘어나야지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식당을 차린다 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해서 돈을 봅니까? 고객이 늘어나야지만이 돈을 봅니다. 그게 하나의 프로덕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라면 쇼더 플랜이라 해서 컴펜세이션 플랜, 보상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내용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지만이 뭐가 되냐라면 수입을 봅니다. 근데 제 느낌에서는 오늘 두 분의 창업자들이 줬던 선물은 산타가 준 선물보다 더합니다. 이 기회와 이 보상과 많은 것들은요. 왜냐면 모르다 보니까요, 저게 얼마나 큰 임팩트가 있는 보상인지, 이게 만약에 2월 달에 적용된다라면 얼마나 큰 결과치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케팅이라는 분야에 일을 해온 지가 정확하게 이제 한 달 지나게 되면 25년 차가 됩니다. 25년 동안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고, 땅으로 본다라면, 토지로 본다라면 도로가 나오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지역에 뭔가 새로운 혁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면 그 지역의 땅이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압니다. 처럼 플랜과 프로덕에 대한 변화가 만들어진다라면 그게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정도는 제가 24년 가까이 사업을 해보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점을 매겨본다라면요, 여기 이렇게 보자라고요. 여기가 유니버시티, 그냥 대학이라고 보자라고요. 어떤 분들은 사업해온 지가 2년, 어떤 분들은 5년, 어떤 분들은 7년, 저 경우에는 8년, 어떤 분들은 몇 달이고요. 그런 학점이 있다라면 본인들이 사업을 해오면서 갖고 있는 비즈니스 학점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학점이요. 나는 정말 사업 제대로 하지. 그래서 한 A 학점쯤 된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한 B 학점쯤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한 C 학점쯤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D 정도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낙제 F 학점쯤 될 것 같다. 여기 뭐 학교 다닐 때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사이먼 어워드 보면서 약간 화가 나기도 하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요, 공통점이 4가지가 있더라고요. 수염이 있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몸을 다하고 목숨을 거의 뭐 죽을동 살동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회사가 망했다라는 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했었는데 회사가 망했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날짜가 4월 1일 만우절 날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공통점이고요. 세 번째는 SVP라는 거고요. 뭐라고요? 네? COC, SVP라는 거.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차이점이 진짜 많다라는 걸 제가 오늘 사이먼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제가 제 학점을 매겼거든요. 제가 액션을 해보면서 SVP고 파트너도 SVP고 정말 전 세계 글로벌 SVP들 중에 전 세계 랭킹 1등도 해봤고, 그래서 제가 사업을 참 잘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이먼을 아침에 만나 뵙고 또 오늘 오후에 트레이닝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도대체 사업을 뭘 했으며 과거 바꿀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에이시안 코리아에
사업을 학점으로 매겨본다라면 도대체 에이시앤코리아는 9년 동안 뭘 했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9년 동안 이 회사는 도대체 뭘 한 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아주 화가 되게 많이 났습니다. 사이먼 오브드를 제가 목요일, 수요일 날 여기서 만났는데 콜롬비아의 자기 고객이 50만 명이랍니다. 근데 콜롬비아 오픈한 지가 2년이 안 됐습니다. 지금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콜롬비아에만 자기 고객이 50만 명, 멕시코에 20만 명, 미국, 캐나다에 30만 명, 유럽에 몇십만 명 이러는데 고객 수가 몇만 명이냐라면 사이먼 오브드가 갖고 있는 고객 수가 100만 명이 넘어요. 에이시앤코리아가 갖고 있는 고객이 10만 명입니다. 에이시앤코리아가 9년 동안 갖고 있는 고객이 10만 명입니다. 에이시앤재팬 합하면 20만 명 안 됩니다. 근데 사이먼 오브드라는 SAP 한 명이 그 한 팀 모멘텀이라는 그룹 한 그룹이 갖고 있는 고객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 일본 매출 합한 거 5배가 넘습니다. 근데 콜롬비아 오픈한 지 2년도 안 됩니다. 50만 명을 만드는 상황에 그 아시아,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열정적이고 정말 IQ 제일 높고 학구적이고 자존감 강하고 자존심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한국에서 우리가 9년 동안 그전 경영 체계에서 그 아이템들 갖고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 갖고요. 저 아이템들 갖고요. 콜롬비아는 아이템이 플래시 모바일 하나뿐입니다. 근데 저 많은 렌탈에다가 라이프 서비스에 위생 방제 서비스에 보안 서비스에 골천 서비스에 TV 인터넷에다가 플래시 모바일 K에다가 L에다가 이 많은 제품 갖고 이 모든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템 다 합해봐야 고객이 에이시앤코리아가 10만 명이에요. 학점 매기면요. 제가 보기에는 F 학점입니다. 그 F 학점을 만든 게 저희가 시즌 1입니다. 잘했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했다 생각합니까? 잘못했어요. 모든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결과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를 만든 건 그전의 경영 체계와 그전의 리더분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 물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라지게 된 게 이제 시즌2입니다. 보상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플랜이요. 프로덕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정말 피플, 회사를 이끌고 있는, 수레를 본다면 수레를 이끌고 있는 분들이 달라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다음 시즌은 고객의 사이즈나 매출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9년과 비슷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달라져요. 제 느낌에서는요, 에이시앤 9년간 해서 만든 고객이 10만 명이면 매년 한 해 만드는 고객이 10만 명이 넘어요. 에이시앤 코리아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객 한 명 만들 때마다 고객을 한 명 만들 때마다 건당 관련된 수당이 만들어진 거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10명이 아닙니다. 10건입니다. 한 집에 휴대폰 몇 대에다가 한 집에 휴대폰 5대에다가 TV 인터넷에다가 음식물 처리기 아니면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이렇게 본다면 한 가구에 10개의 서비스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한 가구만 고객 만든다라면 고객 유치 보너스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그게 8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몇 개 가구면 고객 유치 보너스만 월 몇백만 원이에요. 그렇게 1년이면 수천만 원이고 리지주얼 인컴도 정말 10%가 처음으로 20%로 개인 커미션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늘어날까요? 아니면 고객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납니다. 고객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직급자들은 늘어나게 될 거고요. TC도 늘어나게 될 거며 RVP도 늘어나게 될 거며 SVP도 늘어날 겁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9년간 에이시앤에서 만들었던 모든 TC와 모든 고객수와 모든 SVP보다 내년 한 해 나올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 내년 해봐야 이제 한 달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보름이 지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9년하고 10년 했던 그 모든 결과가 1년 만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두 번 다시 오지 않은 그런 타이밍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수레를 끄는 사람이 달라지게 된 거고요. 수레를 밀고 있는 사람도 달라지게 된 거고요. 그 수레에 있는 간사람도 달라지게 된 거고요. 그 꿈도 마찬가지고 수레 하나에 바뀐 플랜도 달라지게 된 거고 또 하나의 프로그램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왔다 하더라도 사장님들이 우리가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IBO들입니다.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데 본인이 사장이라면 에이센 제품이 아니라 본인 제품입니다. 본인 호칭이 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사장이라는 분들이 본인 제품을 모르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본인 제품을 모르고 어떻게 고객을 만듭니까? 그래서 진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제품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즌 1에서는요 정말 제품에 관심 없었습니다. 심지어 리더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품을 아는 게 좀 이상할 만큼 우리가 무슨 제품 판매하는 회사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다 보니까 제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객을 만듭니까? 고객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수입을 만들어줍니까? 그게 악순환이었는데 제가 본다면 에이센이 아닌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서 24년 사업하면서 에이센 8년간의 경험에서 본다면 에이센 8년간의 최악의 악순환은 사업자들이 자기 제품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고객 늘리는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객이 수입이고 그 고객이 매출인데요. 어떤 한 나라는 첫 해의 고객을 그 나라 인구의 1%를 만들어내는 데 있잖아요. 10년 해가지고도 어떻게 10만 명을 못 넘기냐는 겁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잘못 이끌었던 겁니다.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과거입니다. 그런 과거 또다시 수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계속하는 건 정말 바보들이나 하는 겁니다. 이제 달라져 있는 시즌2에서는 우리가 제품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공부하고 경쟁력도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 음식물 처리기 하나만 갖고도 부자 되는데 전혀 소색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적 아이템을 본다랍니다. 통신 하나만 갖고도 부자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업들 삼성마저 참여하는 게 리빙케어 시장이고 금융은행마저 참여하는 게 이런 MBA 시장들입니다. 대기업들이 다 눈독들이고 있는 시장에 우리가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하나의 프로덕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또 하나의 비밀인데요. 정말 이건 놀라운 비밀입니다. 제가 2011년 가을쯤에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 2019년 겨울인데요. 8년 100개월 동안 사업하면서 에이센 사업은 ETT 복제 사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ETT가 많아지게 되면 3명이면 이태리 되는 거고 10몇 명 되면 TC가 되고 70명 되게 되면 RBP가 되고 한 200 몇십 명쯤 된다라면 제가 지금 달성해 있는 SVP라는 마지막 직업이 되는 게 이게 ETT라는 건축이 벽돌로 본다라면 이런 벽돌 사이즈가 많아지다 보게 되면 SVP가 되는 건데 제가 사업할 때 열심히 사업해서 ETT가 됐습니다. 얼마의 수익을 받았냐면 정확하게 10만 원입니다. ETT를 만듭니다. 그럼 그분이 얼마의 수익을 받느냐라면 정확하게 10만 원이었어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ETT를 만들 때마다 아니 본인이 ETT 될 때마다 에이션이 갖고 있는 보상 플랜은 1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자라고요. 기존에 서비스 10개를 신청하고 프리포드 고객을 만든다라고 서비스 5개를 신청하고 프리포드 고객을 만든다라고 서비스 5개를 신청한다라면 이 ETT 그룹에서 가져가는 수입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원입니다. 서비스 10개, 5개는 그 다음 달 요금을 사용하고 청구된 다음에 요금이 나오는 달부터 리시즈로 받는 거지 바로 그 다음 달 나오는 수입은 정확히 10만 원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시즌 1의 보상 제도였어요. 이게 달라지게 된 거거든요.
어떻게 달라진다면 이 10만 원이요. 10만 원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예요. 서비스였기 때문에 받는 수입이 80만 원인데다가 캡 보너스 10만 원 동일합니다. 패스트타임 보너스 A, B 팀을 만든다 해서 이 보너스 받을 수 있느냐라면 못 받습니다. 받습니까? 네. 예전에는 A, B, C까지였어요. 지금은 A, B 이런 모습을 만들었다라면 이 보너스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받는 수입이 얼마냐라면 115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 115만 원 바뀐 건 조금 바뀐 겁니까? 아니면 많이 바뀐 겁니까? 겁나게 바뀌었어요. 10만 원이 20만 원 바뀐다라면 엄청 많이 바뀐 거고요. 10만 원이 30만 원 바뀌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뀐 거고요. 10만 원이 50만 원 바뀐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되게 바뀐 건데 똑같은 일을 하고 10만 원이 115만 원 바뀐다라는 건 미쳤어요. 저는 전공이 회계학 전공인데요. 회장님 안겠어 얘기지만 회사가 이래도 되나? 할 만큼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라면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라면 115만이 다가 아니라 이분들이 서비스 5개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은 30만 이분은 서비스 5개 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30만 그럼 이 나와 A, B에게 지급해줘야 될 돈은 얼마냐라면 17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결제했던 금액은 얼마냐라면 그 키트 구입한다라고 499이면 149만 7천 원인데 회사는 175만 원을 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수익 구조는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있을 수도 없고요. 마법인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라면 법적으로 가능한 게 서비스 계약과 정말 밸런스를 만들면서 이게 가능한가 해준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 25년 가까이 하면서요. 저 매출액에, 저 노력에, 저 수익을 주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회사도 저렇게 못 줍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이런 ETT 늘어나는 게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 뭐냐면 SAP가 여기 SAP 사람들 계시는데요. SAP가 그냥 작게 사이먼 업무도 같이 하고 그냥 작게 연봉 10억을 번다고 보더라고요. 연봉 10억이면 한 달에 월 1억도 못 버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 10억이면 월 1억도 못 버는 사람들인데 저 6년 전에 월 1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월 1억도 못 번다라면 그 수입도 10억인데 SAP 10년만 유지하면 연간 10억 동안 만들었던 수익률이 100억이죠. 10에서 10년이면 100억이잖아요. 그 100억이 어떻게 만들어진 수익입니까? 230명 또는 210명쯤에 ETT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100억 나누기 ETT 230명 해버리면 ETT 하나가 갖고 있는 밸류는 ETT 한 명 만들 때마다 5천만 원씩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시크릿이에요. 5천만 원. 10명이면 5억. 100명이면 50억. 200명이면 100억. 그래서 ETT 200명이면 SVP인 겁니다. 그 ETT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10년 동안 100억이라는 돈을 작게는 가져가는 겁니다. ETT 하나 만들 때마다 적립되는 돈이 적립금이 한 5천만 원쯤 된다라면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해야지. 지금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좋습니다. 못하죠. 이제 제가 마무리한다라면요. 창업자 네 분들 일주일 스케줄 제가 말씀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서 COC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일요일 날 일본을 갔었는데 김문효사님과 함께요. 일본에서 김문사님과 저와 로봇 회장님과 함께 일본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일본에 가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업자분들이 일주일 동안 본인 스케줄 본다라면 대한민국에 4일간 4개 도시요. 이틀간 일본요. 그게 일주일 동안 본인 스케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래요?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저도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일주일 동안 일본을 2번 갔고 한국의 4개 도시를 미국에서 오셔서 그렇게 다닌다라는 거 시차 적용도 못할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이러한 어떤 창업자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이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가치고 약속이고 명분들입니다. 저 또한 20몇 년 동안 많은 회사의 창업자들 봤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10만도 완벽하지 않는데. 근데 정말 저렇게 애쓰고 노력하시고 정말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이런 많은 노력과 팀워크가 그런 헌신과 그런 계획과 그런 약속을 해나간다는 건 저희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에게 놓여있는 시장들입니다. 정말 아시아 작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작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시아 시장, 에이시안 안에서도 가장 큰 메이즈 마켓이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9년간 에이시안 아시아는 파운데이션이었죠. 그냥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 또한 좋은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 체계가 바뀌고 보상이 바뀌고 낙동되지도 않는 보상으로요. 놀라운 서비스와 놀라운 아이템들과 놀라운 프로젝트가 이제 한 달 보름이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타이밍이 온다라면 이때 그만두는 게 나은 거죠. 아니면 이런 타이밍이 온다라면 정말 2번 다시 오지 않을 이런 타이밍이 온다라면 내년에 계신 분들이 TC 4명을 도와내서 RUP가 되고 아니면 5천만 원 프로모팅을 달성할 수 있는 2분을 찾아내서 SVP가 될 수 있는 오늘 가입하고도요 2명이 5천만 원 프로모팅 달성할 수 있는 프로모팅 달성자만 2명만 만들어도 오늘 가입하고도 내년에 SVP 어떻게 둘을 못 찾아냅니까? 당장 한 해요 10억대 연봉 이상을 만들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2명만 RVP를 찾아내버린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플랜에 와 있는데 아마 내년 2020년도에 이 아시아 5년 후의 아시아 10년 후의 아시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시즌2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본인들이 성공하셔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본인의 삶과 많은 어려운 분들과 모든 것들을 지켜내시고 본인의 꿈을 지켜낼 수 있는 에이시안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